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 낮인데 날씨는 선선하고 상당히 좋은데 송화가루가 엄청나게 날리네요. 송화가루가 엄청나게 날려가지고 방금 제가 펜션에 잠깐 갔다 왔더만 어제 데크를 싹 닦아놨는데도 노랗게 송화가루가 묻어 있더라고. 아이 참. 아이고.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농어입니다. 자, 이번 이제 봄 들어가지고 이제 처음 농어를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제가 바쁜 장사 와중에 농어를 한 마리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쪽에 가게에서 손님들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조금 이런 좀 시끄러운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영상으로 못 쓸 것 같아요. 한번 보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한가할 때 다시 한번 농어 영상을 찍어봅니다. 길이는 한 65, 70, 뭐 70까지는 안 되겠고 한 65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좀 가만히 있어라. 설명하고 있다는 게. 알았다. 자, 고기가, 신경을 좀 죽여가지고, 잘라버리면 모양이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만히 있어. 미안하다. 빨리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넣어. 썸네일 하나만 따기. 자,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저걸 보시고. 아이고 더 크네. 눈이 잘못됐나. 한 2.65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지? 어제는 정확하게 맞췄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못 맞췄네. 어제 제가 잡았던 고기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저울 다는 그 장면은 이렇게. 상당히 살이 찐데 무게 한번 달아볼게요.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나갈까요?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길이는 토마토이 45cm니까 헛점 정도 한 65cm 정도 되고 65cm 요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안 나가도 한 2.5kg 이상 나갈 거예요. 딱 2.5kg네. 눈이 저울이다. 요런 표현 이때 쓰죠. 2.5kg. 정확하게 2.5kg 나가네. 자, 보셨습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화면상으로 어제 고기가 요것보다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보일 겁니다. 이거는 어제 고기보다 조금 길이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동글동글한 거는 좀 덜하네요. 그래서 제가 무게가 좀 덜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한 2.6kg 정도 나가는 농어가 되겠고, 손님께서 2kg 주문하셨어요. 근데 뭐 농어 사이즈가 딱 2kg 이렇게 되는 게 없기 때문에 2kg 분량만 드리고 나머지 분량은 제가 애들 물에 한 그릇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 정도 되면 수율이 한 40% 육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살도 찌고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붕어처럼 붕어하고 그 농어의 산란기가 거의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육질이 올라오진 않았을 거고 기름기가 올라오긴 올라와도 조금 덜 올라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율은 한 40% 정도 나올 것 같긴 해요. 지금 손으로 만져보면 마치 허벅지를 만지는 것처럼 고기가 단단하고 살이 빵빵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손질을 한번 해봅시다. 좀 고기가 크니까 오래 잘라버릴까요? 오래 잘라버립시다. 이렇게 꾹 따주면 피가 좀 나오죠. 손질하는 동안에 피가 빠질 겁니다. 아직까지 살이 100% 오르진 않았지만 기름기가 갯바에 났을 때
100% 오리진 않았지만 상당히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낚싯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렇게 낚싯배가 오면 선장님이 방송이나 이렇게 사이렌이나 앰프를 통해서 요렇게 하다가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꼭 말을 안 듣고 혼자 똑단지가 하는 그 조사님들이 계시다고. 어젯밤에 요게 그 우리 동네 그 해경 파출소가 있잖아요. 앰뷸런스가 하나 와가지고 사람을 싣고 갔어요. 바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낚시를 다니시고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진짜 기본적으로 안전에 입각해서, 그리고 배 위에서는 선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요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보니까 한 분이, 선장님이 이제 배를 갖다가 완벽하게 저반을 시키고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배가 저반도 하기 전에 짐을 들고 하다가 탁 넘어진 것 같아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배가 완벽하게 저반을 하고 나서 짐을 들고 내려야 되는데, 저렇게 하다가 까딱하면 뒤로 넘어져가지고 다치면 큰일 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파출소가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우리 동네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사람이 상해 나가는 걸 많이 봐요. 진짜 안전에 조심을 하셔가지고 레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최선 아닙니까? 봐라, 배 앞에 찍힙니다. 찍히라지요. 그러니까 선장이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라야 되는데, 어쩌라다 사고 나면 그냥 그대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10톤짜리 배하고 방파제 사이에 사람이 찡기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거든. 그 선장님도 시급했는 거라, 사람이 지라니까. 자, 일단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 보시면 알 주머니가 있죠? 산란을 하고 나서 회복하는 중이기 때문에 알 주머니가 요렇게 쪼그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불에하고 불에 안쪽에 공간하고 이렇게 내장이 있는 공간하고 이렇게 청이 있는데, 그 안쪽에 요렇게 기름이 요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불에를 한번 빼봅시다.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기름이 상당히 붙어 가지고 이렇게 기름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불에도 매운탕 안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내장을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또 내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것들은 아셔야 돼요. 쓸개도 뭐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어식어종, 예를 들어서 참돔이나 돌돔처럼 뭐 성게라든지 안 그러면 전복이라든지 소라라든지 새우라든지 요런 거를 잡아먹는 생선들은 내장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먹이가 작은 베이트피시, 작은 고기를 먹는 어식어종, 멸치, 그 다음에 전갱이 이런 것들 잡아먹는 방어, 부시리, 농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농어는 새우 같은 것도 많이 잡아먹지만은 그래도 멸치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충들의 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삶아 드시면 아무 문제는 없지만은 살짝 데쳐 드신다든지 그런 행위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드실 것 같으면 매운탕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삶아 드셔야 되지, 대충 이렇게 드시다가 기생충에 감염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기생충이 없이 상당히 깨끗한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장을 드시는 거는 좋지만 확실하게 익혀 먹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2.6kg 정도 되니까 만약에 수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40%가 나왔다. 그다음 2kg 분량 800g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애들 물에 좀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수율 따라볼게요. 안쪽에 있는 이런 기름들은 씻어내지 않습니다. 매운탕 안에 들어가서 녹진한 기름이 되기 때문에 물론 문지르는 것도 요 핏대 있는 부분만 이렇게 살짝 문지르고 이쪽은 씻어내지 않겠습니다. 방금 제가 저 배 정박하는 거 보고 갯바위 낚실 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드린 것도 있고 좀 정색하면서 이야기 드린 것도 있지만은 진짜 저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저 그런 장면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는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피가 쫙 빠졌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척추뼈 밑으로 내려가는 혈관입니다. 혈관. 물이 쭉 빠지는 걸 보셨죠? 아까 신경을 죽여놨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손질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아따 너무 살찌고 맛있겠다. 올 시즌 첫 농어. 근데 농어가 진짜 살찝니다. 와. 색깔도 진짜 너무 좋고 살이 동글동글하죠. 보기 좋다. 그렇게 비늘을 치는데도 이렇게 비늘이 붙어 있죠. 이렇게 비늘을 100%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깔끔하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쪽에 딱 이 라인에 붙어 있는 지느러미 쪽에 딱 붙어 있는 비늘들은 제거가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왜 거기 비늘이 몇 개 나오게끔 놔놨어 이런 뜻으로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질 진짜 좋네. 보십시오. 살 진짜 좋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중어 보여드리면서 똑같은 시기인데도 하나는 좀 살이 좀 덜 찌고 하나는 좀 더 살이 더 찌고 그렇더라 아닙니까? 중어하고 농어는 산란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상당히 살이 좋은 것들은 상당히 살이 좋겠지만 또 어떤 것들은 또 살도 이렇게 비교적 덜 찐 것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고르는 첫 번째는 무조건 빵입니다. 수산시장 가서 고기를 고를 때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제도 최군 유튜브 채널을 볼 때 그제도 최군 배가 이렇든지 그걸 잘 보시고 맞다 요랬었지 하고 동글한 거를 골라가지고 5개인가 고르셔야 돼요. 무조건 고기가 동글동글하고 빵빵해야 맛있지. 빼쩍 마른 것들은 맛이 없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고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맛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족감을 느끼기가 좀 힘들 거예요. 잘 할게가 아니고 뭐 배가 좀 나왔다고 해서 뭐 있는 것도 아는데 뭐 그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보디빌더도 아니고 뭐 횟집 사장인데 배 좀 나오면 어때? 안 그렇습니까? 얇은 막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게 찢기거든요.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갈아 넣어서 갈비뼈 따는 이런 부분들도 연습을 하다 보면
갈비뼈만 이렇게 싹 도려내지는데 연습이 좀 안 돼 있으면 갈비뼈 살이 푹 떨어져 나가지고 나중에 뱃살이 먹을 게 없는 그런 경우도 가끔 생기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죠. 연습. 서두르지 마시고, 뭐, 회가 손에서 익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 회 손에서 안 익습니다. 회 손에서 안 익어요. 절대 안 익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듣지 마시고, 자, 그리고, 뱃살 부분만 조금 이렇게 잘라줄게요. 제가 또 쓰는 칼이 좀 짧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살부터 할까? 오늘 점심시간에는 좀 손님이 다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점심시간은 마지막 손님, 다음 손님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시 55분인데 1시 예약하셨고요. 방금도 이제 예약 안 하신 분이 오셨는데 제가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주방이 엉망입니다. 지금 손님은 오늘 일찍 다 드시고 좀 일찍 가셨는데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방이 엉망진창이고 요것도 해드리고 또 정리하고 우리 밥 먹고 저녁 장사 준비하려면 지금 손님을 추가로 받아서는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요. 오늘 하루만 장사하면 어쩌든지 받겠지만 이걸 1년 365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꼭 예약을 하시고 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방금 그분들도 제 구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약을 안 하시고 오시면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육지를 한번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죠. 전체적으로 뭐 고기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육질이 어떻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수율까지 측정해 본다고 했고 요게 한 2650g 조금 더 됐죠. 한 2660g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율 한번 따라보고 2kg 분량만 드리고 나머지는 애들 나도 저녁에 물에 한 그릇 해주든지 어머니 저녁 반찬으로 조금 썰어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요 정도면 기름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면 해도 지금 이 시기에 상당히 훌륭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쏙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숨이 가쁘네. 자, 수율 한번 달아봅시다. 수율 달 때는 요 가운데 지하에 제거를 하고 이렇게 수율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고 뭐 잘라내야 될 부위를 안 잘라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평소 때 하는 만큼 딱 가용할 수 있는 부분만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무게를 달아 가지고 수율 측정을 해 봅시다. 이런 부분은 뼈가 없는데도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무게부터 한번 달아볼까요? 이거 점을 켜가지고 앞으로 좀 당겨줄래? 카메라 나오기라 앞으로. 자, 0점.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뭐? 아니다. 뭐? 아니다. 그만 하는 소리다. 내 들으라고 옥수 크게 얘기하던데. 아니다. 들리더나, 그게. 무슨 좋게 이야기했는데. 자, 요렇게. 꼬리살은 넣고, 뱃살 넣고. 요거는 제가 지하의 부분 잘라놨는데, 제가 맛을 한번 보려고 잘라놓은 거니까, 무게를 안 달겠습니다.
이거 계산기 준비. 1202g. 그 계산기 정확하게 안 나온다. 나오던데. 1202g.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잠깐 있어봐. 1600 뭐? 1202. 1202 맞죠? 나누기 얼마? 잠깐, 손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10분 좀 늦겠단다, 10분 정도. 1200이 뭐? 1200이 나누기, 아까 2660. 2660원. 이거 말이 맞나? 45%. 45% 나왔어요. 좀 이상한 거 아이가? 이거 저울 이상하다고? 밖에 좀 이상한 거 아이가? 아니다. 밖에 저울 얼마 전에 바꾼 건데. 45%가 나왔어요. 수율이 제가 엄청나게 잘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살이 엄청나게 찌더라고. 이 정도까지 나온단 말이가. 내가 아까 바깥에서 말씀드렸죠. 마치 허벅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살이 단단하고 좋다고. 45% 맞다. 2650g 아니었나? 2650g 맞았잖아. 저도 놀랬습니다. 1202. 1202 맞지? 나누기 2660. 45% 맞네요. 응. 진짜 대단한 수율이다. 이 정도 되면, 와, 농어가 이 정도 수율이 나올 수 있단 말이다. 그럼 뭐가 잘 됐다? 와, 칼질도 진짜 잘 되고. 진짜 훌륭하게 됐다는 소리다, 이거. 멋지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수율이 45% 나왔으니까 이 손님들 900g 주고, 나머지는 300g은 제가 먹으면 되겠죠? 2kg 분량이니까. 아, 근데 저거를 갖다가 내 앞에 있네. 900g 떼야 되는데, 야. 미안하다. 한 번만 더 부탁하자. 저거는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애들 물에 그만 좀 주자. 300g 빼면 되는 거다, 이거. 자, 요렇게 해서. 300g이다, 이거. 그래. 자, 됐습니까? 자, 요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드리면, 900, 한 2, 30g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가격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농어는 저희가 키로당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물안주 기본적으로 한 7, 8가지 포함해서, 매운탕하고 식사 포함해서 가는 가격이고요. 제가 지난 숭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원가 대비해가지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가도 중요하지만, 원가보다 인건비도 더 비싸고, 해물값도 더 비싸고, 각종 여러 가지 경비가 있어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의견을 표출하시는 거는 좋으나, 뭐, 욕을 섞는다든지 비난을 하시는 분들은, 저도 한 번씩 보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댓글 무조건 삭제합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가격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영상에서 한 번씩 가끔 가격 정보를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시세가 오늘 내일 이렇게 또 변동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격 정보를 특별하게 이렇게 시즌 중에 어느 정도 고정된 금액이 아니면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 10만원이라 했다가 내일 11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바가지 씌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경매장에서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영상을 보고 와가지고 한 달 전에 얼마였는데 그때 난 10만원 보고 왔는데 왜 오늘은 11만원이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농어를 키로에 9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시장에서 뭐 2만원 3만원 밖에 안 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농어를 구입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백감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살이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만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물에 한 그릇 준다든지 해비빔밥으로 판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뭐 원가 회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머지 좋은 것들에서 추가 요금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품질이 안 되는 것들은 손실이 나니까 그만큼 이렇게 나머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평균 가격을 매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뭐 해만 파는 게 아니라 해물안주 포함해서 또 매운탕 식사까지 다 제공해드리고 그렇게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근데 살이 진짜 좋습니다. 살이 진짜 좋고 이 정도 되면 뭐 최고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뒤집어졌다. 나 살색이 노랑노랑해. 우리 애들하고 농어를 한 마리 썰어 먹을까? 사실 안 먹어. 애를 너무 자주 먹으니까 아내가 좀 질렸네. 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면 뭐 푸짐하게 드시겠죠. 손님 오셨으니까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이게 처음에 이제 양이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옵셋됐는데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농어회 상당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푸짐하다. 손님께서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해물안주 준비가 다 됐습니다. 같이 한 번에 책임져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나오면 다야. 오늘은 해산물에 소라회, 전복회, 멍게, 그리고 소라 삶은 거, 갑오징어 삶은 거 조금, 그리고 깨다시 꽃게, 그리고 비단가리 이렇게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해물안주는 그때그때 좀 변동이 생기니까 나 배가 너무 고픈데 오늘 빨리 점심 먹자. 자, 이렇게 농어 영상 끝. 안녕. 저희들도 빨리 점심 먹고 주방 어지러운 거 치우고 또 저녁 장사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일요일인데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날씨도 뭐 상당히 좋네요. 나들이도 좀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